2025년 지금 바이오 시장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공격적으로 M&A에 나서고 동시에 혁신적인 신약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거대한 흐름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그렇듯이 중요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지난 분석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M&A 흐름부터 짚어보고요.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기술들은 뭔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M&A 시장, 지금 그야말로 골드러시를 방불케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글로벌 빅파마들은 왜 이렇게까지 지갑을 활짝 열고 있는 걸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500억 달러. 와, 이게 바로 2025년 단 한 해 동안의 바이오 M&A 시장 예상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고요. 산업의 판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오면서 M&A 규모가 거의 5배 가까이 폭증하잖아요. 이건 그냥 경기가 좀 회복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빅파마들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특허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2030년까지요. 기존의 돈을 쓸어 담던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가 돼요. 예상되는 매출 공백이 무려 400조 원에 가깝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거죠. 이 절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밖에서 이미 검증된 혁신 기술을 돈 주고 사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돈이 그냥 아무데나마 뿌려지는 게 아니라 항암이라 대사질환처럼 이거다 싶은 확실한 테마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빅파마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확실한 한 방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빅파마들이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들이고 있는 기술이 대체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이 기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암세포만 정밀하게 추적해서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ADC, 생물학적 스마트 폭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세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항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항암 약물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근데요,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폭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뜨릴지를 결정하는 링커라는 연결고리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링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두고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특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항체가 레이더를 켜고 귀신같이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표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발견! 암세포에 찰싹 달라붙죠. 마지막으로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간 다음에 품고 있던 강력한 약물을 쫙 방출해서 암세포만 정확하게 파괴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흐름 속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활약도 정말 눈부십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의 이중 항체 ADC는요, 암세포가 도망갈 길을 두 군데서 동시에 딱 차단해버리는 기술이고요. 앞타바이오의 앞타DC는 기존 항체가 접근조차 못하던 그런 암세포까지 공략하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두 회사 모두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항암제 분야에서 ADC만큼이나 뜨거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KRAS 저해제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단백질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약이 붙을 틈이 없다. 그래서 치료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핵심 타겟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모든 종류의 변이를 다 때려잡는 pan-KRAS라는 기술의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 기술을 사들였다는 것만 봐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대사질환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GLP-1입니다. 혹시 아직도 GLP-1을 단순히 살 빼는 약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이 약이 가진 무한한 확장 가능성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비만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GLP-1 계열 약물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무려 40에서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빅파마들이 왜 GLP-1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물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체중 감량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차트에 보이는 카그리세마의 감량 효과 한번 보세요. 20%가 넘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좀 높네, 이 정도가 아니라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판을 뒤엎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다시 우리 안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이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을 책임지는 든든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요. 알테오젠은 핵심 기술을 수출하고 알지노믹스는 일라이릴리 같은 거대 기업의 플랫폼, 그러니까 원천 기술 자체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R&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K바이오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알테오젠의 리더십 변화는 우리 K바이오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창업자인 박순재 회장님은 비전 제시나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발굴 같은 큰 그림에 집중하고 글로벌 딜 전문가인 전태현 대표가 실제 경영과 실행을 맡는 구조로 바뀐 거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훨씬 더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과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데 그럼 우리는 대체 이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타야 할까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실전 투자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술이라도 임상 실패 리스크는 늘 존재합니다. 특히 초기 임상 성공률은요, 50%도 채 안 돼요. 둘째, 실체는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막 오르는 밸류에이션 버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지정학적인 변수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상 데이터 발표 같은 단기적인 이벤트를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기대감 기반 트레이딩입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고 실패하면 손실도 크죠. 다른 하나는 ADC나 RNA처럼 이미 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가진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접근법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강한 배짱과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분석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이 거대한 바이오 골드러쉬에서 여러분은 ADC나 KRAS 같은 신약 개발에 직접 베팅하는 광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 광부들에게 안정적으로 장비를 내주는 상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따라 투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 선택에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